자, 우리가 살고 있는 별, 바로 이 지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건 지구의 크기예요. 현재 우리가 GPS라던가 다른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한 현 시점에서 지구는 반지름이 약 6,400km 정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타원체입니다. 자, 타원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약간 찌그러져 있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지구 탄생 과정에서 자전에 의한 원심력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원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거의 구형에 가깝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A가 극으로 가는 반지름, B는 적도의 반지름이라고 할 때 실제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A보다 미세하게 B 쪽이 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알겠어요? 일단 이 부분은 그런데 이건 이제 현재 과학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지구 크기의 측정의 시작은 그리스 이집트 시대, 그러니까 고대 문명으로 넘어갑니다. 거의. 자, 이 부분은 그냥 상식으로 알고 지나가시면 좋은 부분인데요.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이 그리스 과학자는 그 당시 그리스 과학자들, 철학자들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리스가 아니라 이집트에 와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불타서 없어진. 아프리카의 교육, 그리스 문화, 아라비아, 인도 문명이 모두 다 모여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어마어마한 대도서관이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은 상당수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이집트를 오가면서 공부나 토론이나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활동을. 그래서 이 에라토스테네스가 그리스인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이집트에서 해요. 에라토스테네스의 측정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을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지구와 관련된 두 가지의 가정을 해야 됩니다. 지구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에라토스테네스는 어떤 가정을 했느냐. 자, 첫 번째, 지구는 완전히 구형이다. 두 번째, 태양빛은 지구에 평행하게 들어온다. 왜 이 두 가지 가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두 번째, 그 지구 크기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하학적 원리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 뭐냐면 지구가 완전히 구형이어야지만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를 계산할 때 호의 길이가 중심각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어야 됩니다. 타원이면 위치에 따라서 그 값이 바뀔 수 있잖아. 두 번째, 평행하게 빛이 들어와야지만 억각의 원리를 통해서 자, 중심각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 에라토스테네스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하지인 날 언제냐? 네, 어제였네요. 어제 아래쯤일 거예요. 하지라는 날은 자, 참고 보통 6월 22일 전후로 있는데 1년 중 일반적으로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을 하지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태양빛이 북위 23.5도, 우리가 북회기선이라고 하는 곳에 수직으로 내려쬐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이 북위 23.5도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알렉산드리아의 우물은 밑바닥까지 이렇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수직으로. 여기가 어디다? 알렉산드리아가 아니구나. 시에네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우물 밑바닥까지 내려가고요. 그런데 똑같이 태양빛이 평행하게 오는데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막대기에는 뭐가 생기더라? 여기 이렇게 요만큼 여기는 알렉산드리아. 시에네에서 수직으로 내려꽂히는 빛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뭐가 생기더라? 그림자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자, 여기 요 그림 잠깐만 확대 좀 해볼게요. 자, 여기 각도를 잘 보세요. 요 부분. 요 각이 어디? 좀 이따 그림 좀 확대해서 다시 그릴게요. 요 각이랑 억각입니다. 요렇게 연장선을 볼 때. 무슨 소리냐? 자, 이쪽에 좀 크게 그려볼게요. 빛이 들어오게 될 때 지표면에 세워놓은 지표면에 수직으로 세워놓은 자, 얘가 막대고요. 지금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요만큼 뭐가 생긴다? 그림자가 생기고 있죠. 맞지? 그때 자, 어디? 막대와 땅이 닿는 지점, 막대의 끝, 그림자의 끝을 이어주는 요 각이, 요쪽 각이 여기 중심각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자, 여기 봐봐.
요 길이. 우리가 시엔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거리가 결국 뭐가 된다? 부채꼴의 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된다는 거야. 자, 요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 있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측정하죠? 공식.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우리가 원주라고도 하죠. 원둘레 길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 호의 길이입니다. 요렇게 우리가 공식으로 외우고 있어도 되고요. 호의 길이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360도 한 바퀴 돌아갈 때 2파이R. 요게 뭐다? 우리 원둘레의 길이죠. 자, 각도가 나왔고 길이가 나왔으니까 어떤 식으로 등식이 성립되면 된다? 중심각 때 뭐? 시내에서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거리로 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을 R은 하고 정리한 식이 요 공식이 된다는 거예요. 원둘레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를 잡는 게 호의 길이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우리 이 도형에서 요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완전한 부채꼴이 돼야 되죠. 맞지? 부채꼴이 돼야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라는 성질을 쓸 수 있고요. 태양빛이 나란하게 들어와야 요쪽 각과 요쪽 각이 서로 억각이라는 요 원리를 써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첫 번째 암기 포인트 뭐? 에라토스테네스에서 쓴 가정 두 가지. 뭐다?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태양빛은 지구에 평행하게 들어온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사용하는 원리. 평행하니까 억각. 구형이니까 부채꼴 호와 중심각의 관계식. 됐나요? 일단?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방법을 썼는데 오류가 납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어떤 오류를 냈냐면요. 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오류가 난 포인트가 어디냐?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가 같은 경도상에 있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 지구 있잖아요. 지도나 사회과부도 있잖아. 이런 지도를 보면 지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세로줄과 가로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세로줄을 경선 혹은 경도라고 부르고 가로줄을 위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는 대각선의 위치였다는 것. 원래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어디를 쟀어야 된다? 같은 경도상에 있는 여기까지의 거리를 쟀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에라토스테네스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 요 거리를 재어 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측정 오차도 생길 수밖에 없죠. 직접 걸어갔습니다. 누가? 노예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지구는 타원체입니다. 여기에서도 오차가 생긴 거예요. 이런저런 오차들을 고려하더라도 에라토스테네스의 크기 측정은 상당히 정밀했다는 거예요. 자, 133쪽 한번 펴봐봐.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거리가 5000 스타디아, 925km. 부산 서울 2배쯤 되네요. 그래서 그 각도를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지구 반지름이 7400km 가까이 된다. 상당히 이 정도면 정밀하게 쟀다고 봅니다. 이런 오차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어요? 그러면 같은 경도가 아니고 측정의 오차가 생기고, 세 번째 타원체다. 이렇다면 결국 우리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측정법을 응용하게 될 때는 결국 어떤 응용이 마지막으로 도입이 되느냐? 아까 측정했던 요 그림자의 각도가 두 지역의 위도 차이고요. 그리고 이 위도차와 같은 값을 지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도랑 똑같은 개념이 뭐냐면 별의 고도라고 그래가지고요. 지평선에서부터 별이 몇 도 위에서 보이는지 이 올라가는 각도를 별의 고도라고 하는데, 특히 북극성이라는 별의 고도는 그 지역의 위도랑 일치합니다.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역의 위도와 일치해요. 그럼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북이 34도 2분이니까 북쪽 하늘을 보고 북이 34도 정도, 수평선에서 위쪽으로 한 34도쯤 보면 거기 별 하나 달랑이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밝은 별은 아닌데 주변에 워낙에 밝은 별이 없어가지고 찾기 쉬운 편이긴 해요. 그래서 북극성의 고도 차이도 위도 차이 대신에 쓸 수 있는 값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요걸로 계산을 시키는 서술형 같은 것도 출제가 되기가 쉬운 편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단 자, 여기 요 첫 번째 7번 준비 정리. 지구라는 별은, 자 정리할게요. 지구라는 별은 반지름 약 6400km 정도 되는 타원체다. 물론 원심력 때문에 적도 반지름이 더 길다. 고대 그리스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던 그 시대에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철학자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했는데, 지구는 완전 구형이다, 태양빛은 평행하다라는 두 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지구 크기를 측정하였다. 지구 크기를 측정할 때 기하학적, 수학적 원리로서는 평행하니까 억각, 구형이니까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걸 바탕으로 계산을 했다. 특히 시에네에서부터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거리는 직접 측정하였고, 중심각은 억각의 원리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다. 그 결과 나온 값이 상당히 가깝긴 하나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같은 경도상의 위치가 아니었고 측정 오차와 지구가 타원체라는 이유들이 있다. 학교에서 만약에 보통은 부산 속초,
부산지방은 부산과 속초, 서울지방은 서울과 광주광역시 사이의 같은 경도상의 두 도시에서 위도를 지도로 보여주고 파이를 보통 3 정도로 넣게 하는 형태로 계산 문제를 내기도 한다. 중심각 대신에 쓸 수 있는 것은 두 도시의 위도 차이 그리고 북극성의 고도 차이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필기. 너 필기 노트 뽑아줄게. 자, 페이지 134쪽을 보면요. 지구의 자전이 있습니다. 자, 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지구의 남극과 북극을 이은 직선 선상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 어디서? 하루에 한 바퀴 서에서 동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거. 24시간에 360도라 그랬잖아요. 맞지? 이 말은 뭐냐면, 자, 한 시간에 몇 도 돌아가냐면 15도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자, 요거 각도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한 시간에 자전은 몇 도 돌아간다? 15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서에서 동으로 우리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밑에 봐봐. 이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상대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지구에 있는 관측자들은 자기 자신이 돌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게 되느냐? 상대 운동으로 지구는 멈춰 있는데 바깥 세상이 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차 여행 같은 거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느껴요. 기차 타고 한참 어디 서울이나 이런데 먼데 가다가 깜빡 자다가 딱 깨서 유리창 밖에 잘못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기차는 가만히 있는데 바깥 세상이 뒤로 가고 있죠. 마치 경험해 본 적 있지? 승용차 타고 할 때보다 기차 탈 때 확실히 잘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 선생님 기준에서는. 그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특정한 운동을 한참 지속하다 보면 관측자는 자신이 멈춰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구에서 태어나서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지구가 멈춰 있다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옛날에 말한 천동설이 나오고, 하늘이 움직이는 걸로 나오고,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상대 운동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첫 번째, 일주운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일주운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운동입니다.
시간당 15도씩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 요걸 좀 밑에다. 자, 주기가 1일인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낮과 밤이 바뀌죠. 맞지? 그리고 해, 달, 별의 일주 운동이 항상 어디에서 그 동에서 서로 간다는 거죠. 사실은 해달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가 움직이는 거다? 지구가 돌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특히 현재 우리 중등과학에서는 여기에 언급을 안 하는데 이 현상이 아니라 지구 자전의 증거는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조금 심화적인 공부를 할 때 알아둬야 될 포인트이긴 해요. 현재 중등교과에 나오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바로 뭐냐면 남극과 북극을 이렇게 세로로 도는 인공위성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 극궤도 위성이라고 하는데 이 극궤도 인공위성의 위성 공전 궤도의 서편 이동과 푸코라는 과학자가 찾아낸 푸코 진자 진동면의 이동은 둘 다 사실은 관성에 의한 효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 두 개는 지금 당장은 몰라도 돼. 그냥 이런 게 있다. 전에 과학쌤이 이런 이야기 해줬었지? 라고 기억할 정도면 돼요. 대신에 지구 자전에 의한 상대적인 운동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 방향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반복되는 운동이 바로 자전 운동의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됨?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에서 동으로 돌고 있으니까 해가 마치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응?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천체의 운동을 알기 위해서는 천구라는 개념을 좀 이해합시다. 저기 송정 넘어서 기장 가는 쪽에 선생님이 가봤더니 거기 부산 국립과학관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새로 개장한 롯데월드 옆에. 거기 가면 플라네타리움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도움으로 만들어진 구조물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천정을 보고 있으면 막 진짜 하늘에 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치가 있다고. 왜 천정을 이렇게 도움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둥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하늘을 보면 하늘이 어떤 모양으로 보인다? 둥그렇게 생긴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경험 안 해봤어? 너무 도심지에 살아서 그래요. 시골에 가서 보면 진짜 하늘이 동그랗다는 게 느껴져. 공기 맑고 그 다음에 산 별로 없는 곳에 가면 팍 트인 들판에 가면 하늘이 둥그렇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천구예요. 그래서 천구는 하늘이 진짜 이렇게 둥글다라는 걸 묘사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우리 지구의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지구상에 우리 관찰자가 서 있겠죠? 좀 크게 그리자.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천체 부위가 있고요. 관찰자를 중심으로 하는 천체 부위가 있어요.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관찰자를 중심으로 하는 천구의 요소들. 자, 관찰자가 볼 때 내 머리 위쪽 하늘. 여기. 관찰자가 볼 때 내 머리 위. 여기를 천정이라고 하고요. 다음 주에 천구의 이름 적기 할 겁니다. 테스트가 아니구나.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에. 그럼 요 반대쪽 밑으로는 뭐라고 부르면 된다? 천정의 반대라서 천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천정과 천저의 수직인 면이 하나가 서는데 여기가 지평선이에요. 지평이 지평. 우리 수평, 이게 땅이면 지평선, 바다면 수평선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 위쪽 하늘, 요쪽 위 방구만 우리가 보고 있겠죠? 현 시점에. 그지? 자, 그에 비해 이걸로 해볼까? 우리 아까 지구에 뭐가 있다 그랬다? 요렇게 자전축이 있다 그랬죠? 맞지? 이 지구 자전축을 그대로 이어서 천구에 닿는 이 지점을 우리는 천구의 북극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 천구의 북극에는 뭐가 존재하느냐? 별이 하나 존재하는데 정확하게는 북극점에 있는 건 아니고 북극점 바로 옆에 있어요. 요 별의 이름이 북극성입니다. 그럼 반대쪽으로 여기는 천구의 남극이 되겠죠. 뭐 당연히 우리는 북반구에 사니까 천구의 남극을 볼 일은 우리가 호주라든가 남아메리카나 남아프리카 쪽으로 여행 가지 않는 이상은 볼 일 없어요. 이 천구의 남극 쪽 부근에는 뭐 남십자성이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도 아직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나 그쪽으로 내려가 본 적은 없어가지고요. 자, 그럼 봐봐. 지평선에서 북극에 제일 가까운 점이 있죠. 맞지? 여기를 우리는 북점. 지평선에서 천구의 남극에 제일 가까운 점이 있지? 여기를 남점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 천구의 북극과 남극, 그럼 여기는 우리 지구의 북극, 지구의 남극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얘랑 겹치는 얘의 딱 중간이 뭐가 된다? 우리 적도가 되겠죠? 이 적도선을 그대로 하늘에 투영해 놓은 게 천구의 적도가 되고요.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선? 북점, 북극, 천정 쭉 이어서 남점으로 가는 요 선. 이걸 우리가 자오선이라 그러는데 어떤 천체가 이 자오선을 통과할 때 있죠. 특히 어디? 천정과 남점 사이의 자오선을 통과할 때를 우리가 남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천구의 적도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천체들 있죠. 별들, 태양들. 적어도 일주 운동을 할 때는 이 천구의 적도선에 나란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알겠어요? 적도선에 평행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천체의 일주가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떠서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태양도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겠죠. 아시겠어요? 응? 어이, 순간 놀랐네. 그래서 요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북반구에서 볼 때 동쪽 하늘, 남쪽 하늘, 서쪽 하늘에서 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별의 이동하는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의 방향으로 이게 어느 쪽 하늘이냐도 알 수 있다는 거야. 동쪽 하늘에서는 이렇게 별이 올라오는 모습으로 딱 그려져요. 사진을 찍으면. 남쪽 하늘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찍힙니다. 서쪽 하늘에서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찍혀요. 대신에 북쪽 하늘은 어떻냐면 아까 내가 여기 무슨 별 있다 그랬다? 북극성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맞지? 그래서 무슨 별? 북극성을 중심으로 자, 여기 잘 봐봐. 요 색깔로 표시해볼까? 우리 동쪽, 남쪽, 서쪽의 별을 이으면 이렇게 지금 돌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선 어떻게 도느냐? 반대로 돕니다. 이렇게 별들이. 알겠어요? 요거 돌아가는 방향 되게 자주 물어봅니다. 중2 때 학교 시험에. 출제율 거의 99.99999%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이 돌아가는 각도를 쟀을 때 각도를 고려하면 몇 시간 동안 찍은 사진인지를 어떻게 된다?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다 뭐다? 지구 자전이다. 그럼 저 옆에 봐봐. 135쪽에 옆에 북두칠성이 지금 일주운동하고 있는 그림이 있죠? 135쪽에 옆에 작은 그림. 자, 밤 9시, 밤 12시, 새벽 3시. 3시간 단위로 북두칠성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잖아요. 맞지? 자, 여기 봐봐. 북두칠성이 여기 북극성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60도가 돌아갔다 치자. 자, 여기가 북극성이다. 60도다. 60도니까 몇 시간 만에 찍은 거다? 몇 시간 만에 찍은 거다? 1시간에 15도니까 60도니까 몇 시간이다? 4시간이겠다. 그지? 자,
A 방향으로 움직인다, B 방향으로 움직인다. 우리가 북반구에서 본다면 A 방향이다, B 방향이다? B 방향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필기. 자, 지구의 운동, 공전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볼게요. 자, 공전이라는 것은, 자, 아까 우리 자전은 자전축을 중심으로 도는 거다. 그지? 공전은 뭐를 중심으로? 자, 지구가 뭐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어디서 어디로 돈다? 자, 서에서 동으로 돈다. 요게 공전입니다. 미리 좀 설명하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중등 과정이 끝나면 통합과학 수업도 할 거 아니야, 언젠가. 통과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성운에서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있지?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중등 과정이 이해가 편해서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성운이 태양계로 만들어질 때 대부분의 물질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게 태양이고, 그 외 나머지 가스나 성간 물질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원반을 이루면서 돌다가, 이 돌던 중에 그 안에서 밀도가 높은 녀석들 중심으로 이렇게 돌면서 뭉쳐진 거거든요, 행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태양의 자전 방향, 행성의 공전 방향, 그리고 그 행성의 자전 방향, 그리고 그 행성을 도는 위성의 자전과 공전 방향이 사실은 전부 다 어떻게 연계되어 있다.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대신에 우리가 나중에 예외만 따로 좀 외워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태양의 자전, 행성의 공전, 행성의 자전, 지구는 행성이니까 도는 방향이 전부 다 어디다? 아까 이야기했죠? 서에서 동으로 돕니다. 자, 그런데 봐봐. 1년에 한 바퀴를 했잖아요. 맞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연주운동이라고 부르고요. 1년을 주기로 하는 운동이라는 뜻이고요. 기본적으로 잘 생각해봐. 365일에 360도 돌아가는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얼마 돈다? 하루에 1도 변합니다. 하루에 달랑 1도 변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 연주 운동은 계절별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계절 차이. 연주 운동, 계절 차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매년 돌아오잖아요. 그지?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지구의 공전에 의한 현상 첫 번째.
태양의 연주운동. 보통 우리가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황도 12궁이라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말 있죠. 현우 너 생일 몇 월 며칠이야? 생일. 크게. 몇 월? 3월? 3월이면 보자. 양자리쯤 될래나? 너 생일은 무슨 자리인지 혹시 알아? 양? 염소? 물고기? 그쯤 될 것 같은데. 나도 정확하게 잘은 기억이 안 나네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이거 다 외우고 다녔는데, 보통 우리가 생일이 몇 월 며칠은 무슨 자리다, 몇 월 며칠은 무슨 자리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생일이 6월 28일이니까 계자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황도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연주운동을 하는 동안 그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우리가 황도라고 합니다. 물론 사실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고 지구의 공전궤도죠, 사실은. 지구의 공전궤도를 말하는 거고, 거기에 별자리가 몇 개 있다? 12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연주운동이라는 것은 하루에 1도씩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매일매일 태양의 위치가 바뀌어서 1년 후에는 처음의 위치로 돌아오는 거고요. 이런 겁니다. 잘 봐봐. 여기 우리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이렇게 공전 궤도를 돈다고 치자. 그리고 이 바깥쪽에 아까 그 천구의 별자리 벨트가 이렇게 이제 놓여져 있겠죠. 그지? 자, 무슨 소리냐? 봐봐. 요 자리에 우리 지구가 있을 때는, 여기 1번. 태양의 위치는 여기라는 거야. 요 자리에 지구가 왔을 때는, 자, 시간이 흘러서 지구가 여기까지 이동해 왔죠. 이 방향이 어디서 어디다?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 온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은 어디에 위치하느냐? 여기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 너무 그렇네. 요쯤에 만약에 지구가 왔다면 여기가 2번, 3번에 태양은 저쪽에 있는 별자리에 가 있는 걸로 보이겠죠. 현실은 뭐야? 지구가 이렇게 이동해 오고 있는 거잖아, 공전을 통해서. 그런데 지구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다? 태양의 위치가 마치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확실하게 보이죠. 지구가 도는 방향과 태양이 도는 방향이 같이 돌고 있다. 그지? 그래서 태양의 연주운동은 서에서 동. 우리가 원래 상대 운동은
반대 방향이 나타나는 게 맞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구는 자전을 서에서 동으로 했잖아. 그지? 그죠? 아까 내가 깜빡하고 안 적은 것 같은데 해, 달, 별의 일주운동은 어디서 어디로 간다? 동에서 서로 가지. 맞지? 왜? 지구가 도는 상대 운동을 도는 거니까 반대로 간단 말이야. 그런데 주의할 거. 태양의 상대 운동인 태양의 연주 운동은 같은 방향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부분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오잉? 그지? 자, 이렇게 별자리로 이동하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그래서 연주운동과 이 일련의 별자리, 태양의 별자리에 대해서 포인트가 뭐냐면 태양이 위치하는 별자리와 오늘 밤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는 기본적으로 정반대 방향입니다. 180도 차이가 나요. 6개월 차이가 납니다. 반대쪽에 있어야 되니까. 무슨 소리다? 봐봐. 자, 여기 1번 자리. 1번 자리일 때 태양은 여기 있죠. 맞지? 오늘 밤은 여기가 좋을 거 아니야. 맞지? 2번 자리도 태양은 여기 있지만 오늘 밤에는 요 별자리가 보일 거란 말이에요. 3번 자리도 태양은 여기에 있겠지만 오늘 밤에는 요 별자리가 보인다는 거지. 이게 6개월 차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선생님 6월 28일 계절입니다. 마침 지금 거의 선생님 생일이 다가오고 있죠. 아마 오늘 태어난 애부터 계절일 거예요. 그런데 계절이는 어느 계절에 보일까요? 오늘 밤 태양은 개자리에 있는데 개자리가 잘 보이는 거는 6개월 후인 겨울철이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네 생일이 3월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네 생일에 맞는 별자리는 가을철에 보이는 별자리가 된다고. 양자리라든가 염소자리라든가 물고기자리든가 아마 그쪽 어디인가 맞을걸. 나도 기억이 긴가민가하다. 됐나요? 그런데 주의할 거 하나 더. 태양의 연주 운동은 상대 운동과 반대돼서 하루에 1도씩 움직이는데, 그래서 별은 태양이 아닌 별자리의 일주 운동은 하루에 1도씩 동에서 서로 갑니다. 그 말은 1도씩 일찍 보여요. 1도. 1시간에 15도였으니까 1도면 4분씩 일찍 된다는 소리야. 별이. 별이 4분 일찍 뜨고 4분 일찍 집니다. 매일매일. 아시겠어요? 반대로 간다는 거죠. 태양이랑 반대. 왜? 별은 이렇게 갔잖아. 맞죠? 지구가 이렇게 가는 게 별은 상대적으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별은
조금씩 일찍 뜨고 좀 더 일찍 지는 일주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절별로 보이는 별자리의 차이가 나겠죠. 3학년 과정에서 별자리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요거 정리하고 필기하세요. 자, 우리 천구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있죠? 일단 이번에는 지구 자체를 그냥 일단 우리가 수직으로 한번 세워볼게요. 그래야지 좀 우리가 보기가 편하니까. 그럼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이고, 북극과 남극에 대한 수직선이 바로 뭐다? 요게 천구상에서 말하는 적도가 돼요. 자, 그런 거에 비해서 아까 태양은 우리 지구가 지구 자전축이 살짝 기울어져 있잖아요. 23.5도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요 각도가 몇 도냐면, 그래서 요 선이 바로 뭐다? 우리가 황도, 아까 말한 태양이 지나가는 태양의 이동 경로가 됩니다. 자, 황도상에서 태양의 이동 방향 서에서 동이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돌 거고요. 그러면은 이때 봐봐. 우리 지구 입장에서 요게 우리 지구 적도잖아요. 맞지? 태양이 여기에 있으면 조금 더 어디를 비출까요? 좀 더 북쪽을 비추겠죠? 그지?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본다? 하지점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반대가 돼서 동지점이 될 것이고, 요 부분을 우리가 춘분, 요 반대편을 추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태양의 위치가 춘분점에 있을 때를 춘분, 추분점에 있을 때를 추분이라 그러는데, 보통 춘분은 3월 21일, 하지는 6월 22일, 추분은 9월 21일, 동지는 12월 22일에서 23일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루씩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하지인 날은 북반구를 기준으로 낮의 길이가 가장 길 때가 하지입니다. 지금이 낮이 제일 길고 이제 점점 짧아질 거예요, 낮의 길이가. 반대 동지인 날은 북반구를 기준으로 밤의 길이가 최대가 되고, 춘분과 추분일 때는 어떻다? 낮과 밤의 길이가 완전히 일치하는 날이 됩니다. 왜 이런 형태가 되냐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천구에서 볼 때잖아. 자, 관측자를 중심으로 봅시다. 관측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평선을 보자면,
여기가 우리 북점일 거고요. 맞지? 네. 여기가 남점이겠죠? 부산이라고 치면 약 34도인 여기에 북극성이 있을 것이고요. 요렇게 잡아버리면 여기가 이스트, 여기가 웨스트,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겠죠. 그지? 행성의 궤도는 요 우리 자전축의 수직으로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춘분이나 추분인 날은 정확하게 정동에서 떠서 정서로 집니다. 뭐가? 태양이요. 그럼 봐봐. 요 밑에 쪽에 나머지 방구도 고려하면 춘추분일 때는 정확하게 낮과 밤의 길이가 1대1이 되겠다. 그지? 딱 반으로 잘리니까요. 그에 비해 하진날은 좀 더 북동에서 떠서 조금 더 북서쪽에서 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효과가 난다. 반대로 동짓날은 어떻게?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에 비해서 훨씬 짧죠. 왜? 남동에서 떠서 약간 남서로 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면, 자, 하나 더 잘 봐봐. 우리가 볼 때 하진날의 태양의 남중 고도가 가장 높죠. 해가 가장 높게 뜨지. 동짓날 어떻게? 해가 가장 낮게 뜨잖아. 맞죠? 네? 요렇게 돼서 일반적으로 요거는 이제 과거 쪽이나 영재학교 쪽 가게 되면 이제 추가로 배우게 되는데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태양의 남중고도를 이야기할 때 춘추분일 때는 90도 빼기 그 지역의 위도가 되고요. 형우야! 하진날은 90도 빼기 위도 플러스 23.5. 동짓날은 90도 빼기 그 지방의 위도 마이너스 23.5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여름에는 태양이 어떻게 때? 한여름에 요즘 같을 때 난 12시에 보면 태양이 저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잖아. 근데 겨울철은 실제로 그렇게 머리 위에까지 안 뜨죠. 저쪽에서 뜨잖아. 각도가. 맞지? 그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고 우리가 정리하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넵.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지구 공전, 지구 자전, 공전, 증거, 지금까지 우리가 지구 공전의 현상을 이야기했다면 공전도 증거가 따로 존재합니다. 140쪽 우리 하이탑책 140쪽을 잠깐 펴보시면
심화 개념으로 증거가 나오는데, 증거라는 거는 반드시 자전이나 반드시 공전해야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봐봐. 요즘도 실제로 외국에 가보면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해, 달, 별이 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까. 왜냐면 봐봐.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해, 달, 별이 돌아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증거는 반드시 자전이나 공전할 때만 나타나는 것인데, 아까 이야기한 자전 증거는 푸코 진자와 인공위성 궤도, 공전의 증거는 연주시차라 해가지고요, 나중에 중3 때가 되면 별의 거리 측정할 때 언급이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늘에 있는 별의 위치가 반년을 주기로 보면 조금씩 위치가 달라져서 보인다는 거고, 하나 더가 뭐냐면 광행차라 그래가지고 계절별로 보이는 빛의 각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요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고등 지구가 가서 언급이 될 테니까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황도 개념, 적도 개념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23.5도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뭐다?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요거 필기하고 잠깐 쉬고 좀 이따 탐구 문제 같이 좀 풀어보고 마칠게요. 필기.